시사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8분 25초 지나고 있습니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시간에 쟁점이 된 주요 이슈들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재명 당대표 단식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단식장에 다녀오셨습니까? 예?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장에도 가보셨나요? 아, 당연히요. 네. 초반에 여러 번 다녀왔죠. 예, 그러셨군요. 지금 상당히 체력적으로 한계에 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검찰 출석 예정돼 있거든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네. 대표 곁을 지키고 있고요. 네. 또 내일 저녁에 농성장 앞에 국회 본청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폭력, 폭정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문화 이런 게 열리고 있는데 오늘은 아마 그 행사가 취소가 됐어요. 네. 취소가 됐는데 나가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오후 2시께 네. 수원지검에 출석을 할 걸로 돼 있고 그 수원지검 앞에도 아마 많은 지지자들이 오늘 갈 것으로 여겨지는 게 유튜브나 SNS 곳곳에서 그쪽에 모여서 검찰의 이 무도한 이 만행을 규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퍼지고 있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실 겁니다. 예. 네. 단식하는 곳에는 이낙연 전 대표도 가셨던데. 그랬죠. 10일에 가셨죠. 예. 네. 오셨죠. 예. 찾아서 방문하는 의미는 뭐 의례적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걸까요? 저는 뭐 그 두 가지가 다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되게 중요한 정치인들이 이렇게 단식을 하면 연관돼 있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죠. 제일 이상한 건 이 여당 쪽에서 야당 대표가 지금 단식을 열흘 넘게 하고 있는데 네. 14일째일 텐데요. 예, 13일째입니다. 예, 14일째일 텐데 아무도 찾아오질 않아요. 네. 태영호 의원만 뜬금없이 쫓아와서 항의하고 가던데 네. 이낙연 대표 전 대표죠. 이낙연 전 대표께서 찾아온 것은 아마도 그런 의례적인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당신이 다녀가시는 거는 대표 중심으로 좀 단합을 해서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맞서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같이 좀 들어있다고 봅니다. 네. 되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걱정이 된다. 국민들이 이 상황을 되게 좀 착잡하게 보고 있으니까 단식을 거두는 게 어떻겠느냐. 건강 챙기자.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재명 대표는 건강도 챙겨야 되지만 지금 더 이상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두 분이 전현직 대표시잖아요. 네. 이 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다 이렇게들 보시더라고요. 네. 네, 저는 뭐 그 자리에 직접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 검찰 오늘 출석하게 되면 이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되는 얘기는 단식을 어떻게 끝낼 것이냐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단식을 끝낼 것이냐 얘기는 저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고요. 네. 이른바 그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이 대표 생각은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출구 전략에 대한 생각 자체가 사치스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초반에 아니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저렇게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독주를 하고 폭정을 하니 우리 말이 아무리 얘기해도 통하지 않으니까 저쪽에서 사과를 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고 하는 네. 그런 어떤 메시지가 오거나 아니면 내가 뭐 병원에 실려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좀 걱정이 되죠. 네. 실제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은 상태가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딱히 다른 출구 전략 같은 걸 생각할 수는 없지만 대표 의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끝낼 것이냐를 걱정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 이 막장이다. 이게 저 정부 여당이 하는 게 막장이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래요. 우선
이분들이 대화하고 소통을 하지 않아요. 아시는 것처럼 이미 당대표하고 대통령이나 한 번도 만나질 않잖아요. 네. 단식을 하고 있어도 한 번도 오질 않잖아요. 근래 다 예결위가 열렸었고 대정부 질문이 있었고 그래서 총리를 비롯해서 이 국무위원들이 수도 없이 국회를 다녀갔는데 아무도 가는 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을 만큼 그렇지 않고는 가령 국회를 8번째 왔다 갔다 했던 총리가 네. 거기 가서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건 이건 폐륜이에요 거의. 그리고 그동안 이제 단식이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게 국회를 무력화시키거든요. 네. 여러 가지 형태로 무력화시킵니다. 국회에서 만들어놓은 법에 반하는 시행령 통치를 한다거나 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국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상임위를 맡고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한다거나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 국정 전반이 독주를 하고 있고 그게 국회도 무시가 되고 그런데다가 이제 근래에는 뭐 정치 탄압이 계속되고 이념론, 색깔론 막 이런 걸 공세를 차고 이러니까 네. 대표로서는 단식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런데 이 단식을 지금 끝내는 방법을 사실은 여당이 제시해주지 않으면 정부가 제시해주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해주지 않으면 네. 스스로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확장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시작한 거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저는 출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 단식장이 있는데도 그 옆에서 보니까 여당 지도부들이 가서 수산물 촉진, 소비 촉진 행사를 하더라고요. 예. 여당 대표도 있던데. 그건 정말 조금 전에 내가 폐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정치부재 현장, 국회에서 벌어지는 정치부재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런 정도 되면 야당 대표가 열흘 넘게 단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정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인데 거기다가 그 옆에서 그런 희한한 짓을 하는 건 아마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그런 일이 상상 자체가 안 되는 일이니까요. 네. 그게 지금 정부 여당의 현주소죠. 네. 특히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대화를 안 하면 적어도 국민의힘이라도 대화 방식을 찾아야 될 텐데 일방적으로 단식에 대해서 비난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반성하거나 개선할 여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국힘은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정치를 포기한 듯한 것 같아요. 네. 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은 국회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들 전망들 하시던데 네. 저는 그 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표를 5번이나 불러서 오늘 이제 6번째 검찰에 출석을 하는데 네. 현재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말 말고는. 네. 그래 다더라라는 3자가 전해주는 말 말고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는 건데 그런 상태로 어떻게 영장을 청구를 할까? 이거는 억지로 하는 거죠. 요즘 그런 얘기 있거든요. 그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혼나고 있다. 2년 동안이나 조사를 해놓고 아직도 영장을 못 치냐. 그런 얘기를 뭐 대통령이나 여당으로부터 듣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영장을 치는 것 자체가 영장 청구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설령 영장을 형식적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네. 글쎄요. 국회에서 이게 체포동의안을 이제 표결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법 체계가 좀 이상하다고 봅니다. 사실 법원에서 먼저 영장을 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체포동의를 물어야 맞는데 영장 심사를 한 다음에 체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오는 게 맞는데 지금 거꾸로 돼 있거든요. 네. 이 부분 손을 봐야 될 텐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갈까?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 저 같으면은 표결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을 또 이번 단식에 비유해서 뭐 소환에 대비한 아니면 이런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비한 방탄 단식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아니 처음부터 저쪽은 그러니까 정부 여당은 특히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은 그런 프레임을 갖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죄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데, 범죄 혐의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데 계속해서 정치 탄압의 한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고 조사한다고 계속하고 뒤집어 씌우는데 실제로 나온 건 없기 때문에 네. 저쪽에서 지금, 그리고 대표가 그랬잖아요. 자, 비회기 중에 해라. 내가 방탄국회 안 한다. 네. 당연히 영장심사에 응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피하잖아요, 일부러. 그래서 정기국회가 열리면 중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방탄국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전에 꽃놀이패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어쨌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국회가 방탄국회를 하고 또 방탄국회를 연다는 비난을 민주당을 향해서 하면서 동시에 이번 단식도 방탄단식이냐 이렇게 몰고 가고 싶겠죠. 그런데 저는 국민들이 아주 잘 알 거라고 봅니다. 벌써 단식을 한 건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이었고, 그리고 이 단식이 국정이 일방적이고 독주를 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수단이 없었다. 그리고 검찰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건 다른 방법을 얼마든지 제시했는데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래서 이건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보고요. 네. 이걸 또 방탄단식이나 방탄국회로 몰고 가려고 하면 그건 검찰이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나 소환 이런 걸 굉장히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대표도 그랬잖아요. 이 정치검찰의 연민을 느낀다고 아무런 행보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저는 이거는 역사적으로, 아니 뭐 역사적으로 따질 것도 없이 이 정권이 끝나자마자,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끝나자마자 바로 준엄한 심판을, 국민적인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국회를 정치검찰에 유린하고 그거를 정부 여당이 활용하는 이 방식은 하루빨리 철회돼야 하고요. 네.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 건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봅니다. 자, 과방위 소속이기 때문에 이동관 예. 방송통신위원장이 선임이 돼서 활동을 하자마자 이제 공영방송 이사들의 해임 얘기가 나오게 되고 언론사들의 그 뉴스에 대한 팩트 체킹을 더 철저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폐간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 와중에 법원이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정말 저희가 예상했지만 보통 방통폭군, 옛날에 방통대군에 이어서 방통폭군인 이동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건 방통폭군이 아니고 방통사령관인 것 같아요. 방통폭군은 정부 여당 쪽에 따로 예를 들면 대통령이 그런 짓을 하는 것 같고, 이거는 방통사령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도대체 이게 방송통신에 대한, 특히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민주주의적 언론관 자체가 없는 정말 불량인재 같아요. 방송 언론에 대한. 그렇지 않고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무슨 뜬금없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나 폐간 조치나 이런 막말이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방통위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만 있어도 저희가 이렇게 흥분을 하지 않을 텐데, 이거는 어느 쪽에도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자신들 말고는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일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해요. 가짜뉴스 근절하자는 거는 옛날부터 해오던 얘기인데, 네. 이 무슨 통합심의법제를 만든달지 보안입법 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한다 이런 건 이건 정말 폭력이거든요. 없어요, 법적 근거가. 네. 특히 인터넷 신문 같은 이런 매체에 대해서 퇴출시키겠다, 폐간하겠다 이런 거는 위헌적이에요, 굉장히. 그 방송통신의 자유를 이거 침해하는 거거든요. 저는 원래 이 언론에 문제가 생기면 잘 아시는 것처럼 언론중재위라는 걸 뒀잖아요. 조정하고 합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자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퇴출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장악 음모가 드러난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권태선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네.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그리고 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는 마치 그 전에 법무부에서 법사위 쪽에서 법을 만들어서 이제 갔는데 검찰청법을 혹은 형사소송법을 자기들이 이 시행령
확장 해석해가지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이죠. 네. 더더구나 지금 보니까 KBS, MBC, HBC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도입해보자 뭐 해보겠다고 방송에 그러는데 이건 명백하게 방송 관여거든요. 네. 근데 방송 관여는 잘 아시겠지만 방송법에 바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언어를 이 정치적 편향을 가장 조심해야 될 방송위원장이 정말 함부로 짓거리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법원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고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법리적인 다툼이 계속해서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법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통할 수 없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보시면 법무부하고 검사들이 자기들이 현재 그 위헌 심판 청구를 해도 이게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청구하는 실익이 1도 없는데 그때에서 기각됐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이건 정치 공세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통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지금 인정을 안 해요. 방통위원장을. 그래서 뭐 국회에서도 질문도 하지 않고 아예 그냥 제외시키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하려고 나선 것 같아요. 아주 언론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전에도 MB정부가 들었을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했던 짓이 있거든요. 그때도 국정원 이용해서 방송을 장악해서 권력의 신여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부당한 짓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번엔 더 심각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국정원이 안 되니까 이제 방통위를 잡고 그 방통의 권한을 있지도 않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최대한 확대해서 방통위를 권력기구로 만들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내년 총선까지 겨냥해서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해서 권력의 입맛에 맞도록 언론을 길들이려고 하는 아주 후진적이고 못된 작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저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고 또 언론 종사자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엊그제도 그 방송을 하는데 어제였나요? 앞문으로 못 들어갔잖아요. 방통위가 주관하는 방송날 행사를 하는데 방송 뭐 시민 대상이 방송 대상인가 이런 걸 행사했는데 앞문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옆문으로 돌아 들어갔어요. 네. 이런 방통위원장 이게 하루빨리 그만둬야 됩니다. 자,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민영배 의원께서 이제 민주당 광산을이죠? 지역위원장 네, 복귀를 지역위원장으로 복귀를 하셨네요. 좀 부담되시겠어요? 총선 앞두고. 부담은 아니고 제자리로 돌아온 건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지역 조직을 잘 못 챙기고 그랬는데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런 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고요. 민주당이 광주 시민들로부터 어떻게 그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아주 거세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 180석인데 뭐 했냐. 또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엉망인데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책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광주 시민들의 말씀을 받들어서 어떻게 이 정부 여당과 잘 싸울 것인지 고민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거고요. 다행히 저희 당원들이 한번 엊그제 개편대회를 했는데 의지가 강하고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어서 걱정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이걸 잘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 지금까지 저희 그 광산을의 당원 동지들께서 잘 지켜주셔서 지역에는 잘 지켜주셔서 고맙다는 생각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